아이클로 TDMD를 이용하여 대사성 질환의 치료 타겟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질환으로 비만을 검색합니다. 이와 같이 디스 피노타입 타겟 순대로 결과가 정렬되었습니다. 만약 오비시티라는 단어가 포함된 피노타입을 검색한다면 이와 같이 선택하면 좀 더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질환의 설명의 하단에 모어를 클릭하시면 질환에 대한 정의와 분류 체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비시티를 클릭하면 오비시티와 관련된 7057개의 타겟이 메타볼릭 스코어 순대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타겟 서치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검색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오비시티와 관련된 타겟이면서 리버에 피지가 감소되어 있는 피노타입을 AND 조건으로 하여 검색해 보겠습니다. 78개의 타겟이 검색되었고 필터 기능을 활용해서 타겟 클래스를 엔자임하고 리셉터로 선택합니다. 19개의 타겟이 선택되었습니다. 어드밴스 타겟 서치는 이와 같이 해제할 수도 있고 전체 타겟 리스트는 CSV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휴먼의 진 네임을 클릭하면 해당 타겟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메타볼릭 스코어에 대한 근거는 캔디데이트 레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드밴스드 타겟 서치 기능을 활용해서 타겟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시와 관련된 타겟을 검색한다고 할 때 이미 알려진 유전자는 제외하기 위해서 질환명인 내시로 검색하지 않고 리버의 인플라메이션을 조절하며 리버의 피지 축적이 억제된다는 피노타입을 AND 조건으로 검색하였습니다. 9개의 타겟이 선정되었고 마찬가지로 필터 기능으로 선택하였을 때 4개의 타겟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미 알려져 있는 타겟을 제외하고 폰3를 선택하겠습니다. 메타볼릭 스코어는 이와 같이 7개의 파라미터들의 점수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타겟이나 유사한 타겟의 스코어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폰3와 폰1의 스코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폰1은 폰3에 비해서 패스웨이와 휴먼 렐러번스가 더 높은 점수로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사한 타겟을 비교하여 정보를 첨부할 수도 있고 유사한 메타볼릭 스코어를 가진 타겟 중에 타겟을 선택할 때 파라메타의 점수 분포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곱 개의 파라메타의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피노타입 결과입니다. 폰3 넉아웃 마우스에서 체중과 체지방은 증가하였고 전자전달계는 어브노멀한 결과를 보이며 페리에시드 옥시데이션은 감소하는 피노타입이 보고되었습니다. 리피드 프로파일에서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은 증가하고 HDL 콜레스테롤은 감소하며 간 기능 지표인 ALT, AST는 증가하고 간의 인플라메이션 마커의 발현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리버티지가 감소하는 피노타입을 보입니다. 이상으로 리버티지를 제외하고는 폰3 넉아웃 마우스는 비만과 네이플드 발병과 관련 있는 타겟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엠피텀을 클릭하면 레퍼런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버티지는 감소하고
리버의 콜레스테롤은 증가하는 결과가 보여집니다. 논문의 원본을 확인해서 분석 항목에 따라서 동물 모델과 다이어트 조성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익스프레션 결과입니다. 노멀 컨디션에서 사람과 마우스의 단백질과 mRNA의 발현 정보입니다. 특히 사람에서는 단백질과 mRNA 모두 간에서 주로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우스의 경우에는 간 이외에 브라운 아드포즈 티슈에서도 발현량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동물 모델에서 에너지 익스펜디처 데이터 해석 시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의 패솔로지 컨디션에서 mRNA 발현 정보입니다. 비만과 당뇨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에서 정상인에 비해 간에서의 발현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익스프레션 결과와 피노타입 결과를 보면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인 모델과 질환 모델에서의 폰3 유전자의 발현 변화는 녹아웃 마우스의 결과와 같은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간에서 뇌ful기의 발병 단계에 따라 폰3 유전자의 발현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개발 중인 화합물은 없고 어드버스 이펙트 역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패스웨이는 폰3와 인터랙션 되는 타겟들과 이들의 패스웨이 네트워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20년간에 발표된 논문의 경향입니다. 이 중에서 오비시티와 관련된 논문을 검색하고자 필터 기능을 이용합니다. 세 편의 논문이 검색되었습니다. 폰3 티즈마우스 결과에서는 아디포사이트와 서큘레이팅 렙틴 레벨이 감소하였고, 반대로 폰3 넉아웃 마우스에서는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체중이 37% 증가하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지금까지 레퍼런스 결과로는 폰3 넉아웃 마우스의 피노타입에 대한 기전을 설명할 수 있는 패스웨이나 문헌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바이올로지컬 펑션이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는 폰1과 폰2의 문헌과 패스웨이 정보를 참고해서 피노타입을 설명할 수 있는 타겟과의 인터랙션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타겟과의 인터랙션을 확인하고자 비주얼 리서치를 클릭합니다. 패스웨이와 동일하게 폰 1, 2, 3 간의 인터랙션 결과만 보여줍니다. 타겟을 선택하면 익스펜드 기능을 확인하고 노드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폰3의 정보가 없으니 예를 들어서 폰1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타겟, 티슈 등 총 8개의 노드 중에서 해당하는 노드를 각각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겟을 선택하면 49개의 타겟 중에 컨피던스가 높은 순서대로 10개씩 확장이 됩니다. 대부분 리포프로테인 대사와 관련된 타겟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고 또는 오른쪽 클릭을 통해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익스펜드 기능 이외에도 선택한 타겟이나 디지즈를 확장할 수 있는 애드노드 기능이 있습니다. 디지즈로
리퀘스트를 확장하고 퀘리 리버도 확장해 보겠습니다. 타겟으로 이와 같이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폰 1, 2, 3와 관련되어 있는 타겟과 또는 폰3 너카운 마우스의 피노타입에 대한 기전을 설명할 수 있는 임의의 타겟들을 텍스트 마이닝과 익스페리먼탈 데이터의 근거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네트워크 그래프는 이미지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캡처할 수 있고 제이슨 파일로 저장해서 업로드해서 추후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장해둔 제이슨 파일을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업로드한 파일입니다. 노드들이 저장할 때와 동일한 배치로 업로드 되지 않아서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브레인에서 식이섭취량과 관련된 타겟들도 확장을 해보았는데 다른 타겟들과 인터랙션도 없고 피노타입도 보이지 않으므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 외에도 다른 타겟들과 인터랙션 없는 타겟들도 삭제합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를 정리하였습니다. 에드노드의 기능은 익스펜드되는 노드가 너무 많아서 컨피던스로 조정을 한다고 해도 목적하는 타겟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어렵거나 또는 반대로 폰3와 같이 너무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 이와 같이 에드노드 기능을 활용해서 목적하는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타겟의 메타볼릭 어소시에이션 결과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캔디데이트 레포트의 7가지 파라미터 중에서 피노타입과 익스프레션, 패스웨이 결과를 가지고 점수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메타볼릭 어소시에이션이 높을수록 짙은 색으로 표현됩니다. 여기까지 비주얼 리서치의 활용 방법이었습니다. (1.5) 버전에서는 페이퍼 어널리시스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논문을 기반으로 하여 관심 있는 타겟과 질환과의 어소시에이션을 분석하는 툴입니다. 물론 저희가 처음에 질환을 검색을 하면 이때도 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타겟들이 검색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때 검색되는 타겟들은 논문뿐 아니라 GEO, GWAS 등 다양한 데이터로 어소시에이션을 정의하고 한 개의 질환과 한 개의 타겟과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이퍼 어널리시스에서는 논문을 근거로 하여서 한 개의 타겟과 다양한 질환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My 타겟과 타겟 어소시에이션 분석에서는 원하는 분석을 하고자 하는 디지즈를 입력하고 타겟을 입력하여 분석을 실행하면, 예를 들어서 인슐린의 경우에는 내가 입력한 질환은 이와 같고, 그 중에서 인슐린은 오비스티와 관련된 다이아벳, 오비스티, 그 다음에 제2형 당뇨와 관련된 논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비스티와 관련된 18,800개의 논문을 여기를 클릭하면 너무 많긴 한데 이렇게 리스트업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타겟이 어떤 질환과 관련이 있는지, 또 어떤 질환과 관련돼서 논문이 발표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디지즈와 타겟의 어소시에이션에서는 그 디지즈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주로 어떤 타겟들이 발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에서는 주로 이와 같은 10개의 타겟이 가장 많이 논문으로 발표되었고, 그 다음에 11위에서부터 20위까지는 이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20년이 아니라 2021년 사이에는 어떤가를 확인해 보면, 이게 2021년이기 때문에 코비드-19이 포함되네요. 보면 이와 같고, 20년 동안 발표된 논문과 거의 유사한데 SLC5A2가 1에서 10위 안으로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심 있는 질환에 주로 어떤 타겟들이 연구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관심 있는 타겟이 2021년도에 가장 많이 발표된 타겟이 5개가 있고, 그 타겟이 또 어떤 질환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클릭하면 CD4와 인펙션에 관련된 논문 리스트가 작성됩니다. 최근의 통계 및 트렌드는 더 짧은 기간의 동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많이 발표된 타겟 5개, 질환 5개, 그리고 지난 한 달 또는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발표된 타겟과 질환, 얘를 5개, 10개까지 확인할 수 있고, 얘네들을 이와 같이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연구 결과물이 많이 줄은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1.5 버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